자, 그러면 이제 우리 20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과정인데, 자, 우리 책에는 절차가 없는데, 거기 209페이지 맨 밑에 여백 있죠? 209페이지 맨 밑에 여백. 거기다 그림 그리세요. 자, 먼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지정 신청하러 갑니다. 어느 정도, 이 정도. 자, 이거 이 정도 그려. 뭐가 왜 와야? 이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네모칸 안 쳐도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209페이지 맨 밑에 여백이다. 자, 그러니까 법에서 갖추는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청하러 이제 국장한테 가야 돼요,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요건을 검토해서 지정 처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지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 운영을 하는데, 자, 이 과정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제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순서대로. 뭐든지 절차는 그 순서를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돼. 자, 그러면, 자, 메인 위에 이제 지정권자가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장한테 찾아간다 이러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을 봅니다. 그 밑에. 자, 요건에서 먼저, 자, 거기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됩니다. 먼저 전제조건으로. 자, 부가통신사업자. 우리 부가통신사업자가 누구냐 하면은 인터넷 이용하는 사업자들 있죠. 대기업은 뭐 다음 네이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직방, 다방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도 이런 인터넷 우리 인터넷 사업자 하려면 얼마든지 하죠. 개인인 내가 물건 떼가지고 와서 사이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택배로 배송해가지고 파는 거 하려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보면, 자, 그러니까 이제 전제 조건을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회원을 가입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 회원은 누구냐? 개공사. 아까 개공사들끼리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럼 몇 명 확보해야 되냐면 500명 이상이에요. 근데 이 500명 안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군데서 너무 뽑지 말고 조금 분산해라, 이제 지역지. 자, 조금 분산. 자, 이 숫자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사가 필요합니다. 예, 컴퓨터 다루는 기술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컴퓨터 다루는 기술자.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자, 조심할게. 회원은 개공사인데 여기 공인중개사는 누구냐면 직원. 그러니까 중개가 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왜? 중개대상물 이걸 공개하니까 중개대상물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필요해. 자, 그래서 직원으로 공인중개사가 한 명 필요해. 그 다음, 자, 정보망 이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설비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500명인데 지금 전국에 개공사가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럼 보통 이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껴서 서버 접속하는데 서버가 다운되거나 아니면 용량이 부족해서 막 버퍼링 막 빙글빙글 돌아가만 있어. 그럼 여러분 어때? 미치는 거죠? 머리까지 돌죠 마. 우리나라 사람 성질 급해가지고 그런 거 못 참잖아.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으면. 자, 그래서 이런 버퍼링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량 성능을 갖춰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 요건 5가지. 자, 그럼 제가 5가지 갖췄습니다. 이제, 그럼 지정 신청하러 갑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신청하러 누구 찾아간다고요? 국토부 장관. 자, 그럼 페이지 넘겨서 이제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거기 박스에 보면 5개 있죠? 자,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요건이 5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류도 뭐예요? 5개. 이거 입증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게. 거기 2번에 등록증 4번, 그리고 3번, 4번 자격증 4번 있잖아요. 여기 원본 내라 장난쳐요. 근데 원본을 내면 돼, 안 돼? 왜냐면 이제 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가짜로 이렇게 할까봐 4번을 내는데, 등록증 원본 우리 사무실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 원본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개업할 때 써먹지. 이거 반납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4번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지정을 해주는데 언제까지 해주느냐?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업자 지정해가지고 첫째 줄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체크. 자,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등록증 주듯이 여기는 지정서를 발급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운영 규정을 만드는데,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거기 밑줄 하세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운영 규정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자, 이런 건 다 볼 필요 없어요.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았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치 운영을 합니다. 자, 4번에 보면 첫째 줄 밑줄 하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한다. 여기까지가 절차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자,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거예요. 뭐야? 자, 이거 아까 다시 써놓아야 돼. 그린데도 아까. 시험은 이게 나와. 이거 30일, 3개월. 이걸로 내. 아주 지겹도록 내, 지겹도록. 자, 보세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고. 자, 지정을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 만들어서 승인받고. 그 다음 조심할게. 승인받은 날이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내요. 이걸로 장난 잘 쳐요. 승인받은 날로부터 이러면 안 돼. 항상 기간이 나오면 기산점 잘 봐야 돼. 기산점. 언제부터 이거 하는지. 기산점. 자, 그래서 이 그림 하나면 끝나요. 그런데 이거 글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그림 하나면 끝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밑에 이제 보세요. 211페이지. 그럼 이제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있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느냐? 그 의무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자, 이거 중요해요. 자,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됩니다. 오직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그러니까 그냥 물건 팔겠다는 의뢰인한테 그걸 받아서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는 개공사들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자나 결함을 숨긴다든가 가격을 좀 낮춰서 공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끼 상품으로 쓰려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개공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돼. 개공사 차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누구는 못생겼다고 잘 안 해주고 누구는 이쁘다고 잘 해주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차별 받을 뻔 했어? 안 했어? 했어? 뭐 또 지역적인 차별한다든가 또 중개인 차별한다든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천만 다행히 우리 차별 받을 뻔했어. 자, 그래서 이 세 개 꼭 지켜야 돼. 이 세 개. 이거 어기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1천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지켜야 되고.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용하겠다는 개공사. 그럼 개공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공사는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자, 자기가 공개할 때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그냥 사실대로 공개해. 그 다음, 아까 우리 그림 봤죠? 자, 자기가 공개했는데 그 물건 계약이 체결됐어. 그럼 계속 떠돌아다니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계약이 체결됐으면 이제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럼 빨리 정보망한테 알려줘야 돼. 사업자.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어때? 지워야 되잖아요. 그걸 지워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지켜. 이거 어기면 개공사는요? 업무정지 얻어 맞아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재는 나중에 저 뒤에 한꺼번에 합니다. 자, 제재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제재 필요 없습니다. 다 넘어가서 이제 협회로 갑니다. 자, 협회 이제 개공사들끼리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죠. 자, 먼저 설립 목적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볼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법 조문대로 정리만 하면 돼요. 이것도. 자, 거기 설립 목적 해가지고 그게 법 조문인데 이게 그대로 오지선다 지문에 잘 나와요.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자, 보세요. 거기다 체크. 협회는 누가 설립하나? 개공사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 여기까지 밑줄. 거기 가로 안에 부치기 사람이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포함해서 아니면 여기다만 밑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길게 나왔으니까. 중개인 포함 여기다만 여기다만 딱 밑줄하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쓰세요. 협회 설립의 주체. 밑줄 위에다가 주체. 아하, 협회 설립은 누가 한다고요? 개공사. 조심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사.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개공사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자, 그럼 뭘 하고 이걸 만들어요 하면은, 자, 자질을 향상해 보겠대. 자기네 끼리끼리. 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품위 유지하자. 이 사람들 품이란 말 좋아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이 빨리 협회 들어가야 협회 수준을 높여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래서 자, 이제 제도 같은 거 개선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협회가 우리 중개업 좀 뭔가 새로 입법도 해야 되고 막 개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협회 차원에서 이제 국회의원 로비해가지고 이거 빨리 법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회 회장 정도 되면 국토부 장관 만나고 국회의원 이렇게 만나서 맨 밥 먹는 게 일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협회 설립의 목적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찍고. 그래서 협회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품질 개선하는 거다. 자, 협회 설립의 목적은 뭐다? 품질 개선. 누구? 개공사들. 개공사들 품질 개선하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협회 성격입니다. 자, 협회는, 자, 거기 1번 법인으로 한다, 거기 밑줄 하세요. 협회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돼, 법인인데, 법인은 법인인데 무슨 법인이냐? 사단법인이에요. 자, 협회는 법인인데 무슨 법인? 사단법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게 개공사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사단법인. 근데 영리가 아니라 뭐다? 비영리. 얘네들이 물건 만들어서 판매해가지고 이익을 얻겠다. 그게 아니라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끼리 품질 개선하자 이 말이에요. 비영리 법인이다. 그 다음에 설립, 자, 복수. 자, 현재 우리는 한 개만 해라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하는데 예전에 2개 있었어. 그러다가 지금 통폐합해가지고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세대한 공인중개협회가 있었는데 없어져, 합쳐졌어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공사는 여기 의무적으로 가입하나요? 아니요. 의무.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자,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체크해서.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법이 개정돼서 의무 가입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변호사협회나 법무사협회는 의무 가입이에요. 그리고 거기 협회에서 회원들에게 징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의무 가입하고 협회 차원에서 이제 징계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바뀐다고 그래요, 지금. 아직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면 그런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좋으면 계속 오면 돼요. 네, 그러지 말고 빨리 끝내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제 인가주의인데, 자, 그 설립 절차를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설립 절차를 보세요. 자, 설립 절차, 이것은 알아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협회에서 이제 한 문제,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설립 절차는 꼭 알아둬야 돼. 자, 먼저,
자,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돼 정관을 만듭니다. 자, 이때 이제 회원은 개공사겠죠. 정관이 뭐냐면 이제 규약. 그러니까 우리 법인을 어떻게 꾸려 나갈지 법 조문처럼 돼 있는 그런 규약을 말해요.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기인이란 말은 창립 멤버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주도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300명 이상이 모여서 이제 먼저 주도적으로 준비 작업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자, 창립 총회를 엽니다. 자, 이때 창립 총회는요.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 자, 숫자가 더블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600명 숫자에는요. 서울시에서는 100명 이상,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 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이 참가해요. 자, 그러니까 아하, 이것은 한마디로 뭐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만들어라.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이 숫자 다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때 허가는 뭐다? 국토부 장관. 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야? 등기해야 돼. 법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기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야 돼. 자, 주사무소 소재지. 자, 그래서 주사무소 소재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 절차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협회 구성인데요. 자, 협회는요, 총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계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협회. 감독기관이 국장이니까. 자, 그런데 1번에 보면 이제 지부나 지회가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하부 조직으로 지부나 지회를 설치하는데, 자, 거기 체크하세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하, 지부나 지회 설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정관입니다. 그 다음, 둔다가 아니라 뭐다? 둘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다. 자, 그런데 어디다 두냐면 지부는 시도에다 설치하고 지회는 시군구에다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했으면 신고하는데 시도에다 하니까 시도지사한테 신고하고요. 시군구에다 설치하니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그래서 등록관청한테 신고한다. 이제 이런. 그러면 거기 뭐라고 했냐? 설치한 때에는 그랬죠. 설치한. 이 말은 한 다음에 하기 전에.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시험에 어때요? 설치할 때는 니을로 바꿔서 출제한 적이 있어. 이야, 좀 심했죠? 니을로. 옛날에는 그런 거 정말 심했어요. 우리 중개사법. 왜냐면 분량도 적지, 내용도 쉽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떨어뜨리려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분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제 요즘은 이런 게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리고 좀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가 더 늘어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도입되고 하면서 예전엔 쉬웠는데 좀 많이 어려워졌죠. 자, 그다음 협회 업무. 자, 우리는 감독이 먼저, 감독은 항상 뭐든지 맨 마지막에 합니다. 자, 그래서 219페이지 맨 밑에, 이제 맨 밑에 업무를 먼저 보세요. 자, 그럼 협회 업무는요, 거기 고유 업무라고 돼 있고요. 자, 페이지 남깁니다. 수탁 업무.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다, 받을 숫자 써가지고 이제 수탁 업무인데, 자, 그러면 이제 고유 업무는 협회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수탁 업무는 위탁을 받은 건데, 자, 고유 업무가 개수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자, 이거 뭐 간단해요.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품질 개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거고,
그 다음 요즘 윤리원장 이런 것은 다 있어요, 어디나. 왜냐면 최근에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단속 같은 거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외우고 말 것도 없고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예요. 그 밖에 기타는 뭐 볼 필요 없고요. 자, 이거 두 개만 하면 돼. 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그 업무인데 이게 우리 좀 전에 배우는 뭐예요? 정보망.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협회가 정보망 이거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협회가. 이 정보망 이름이 뭐냐면 한방. 들어봤어요? 혹시 중개사무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현관 봐봐요. 한방 가입업소 이렇게 써져 있어. 직방이나 답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거 만드니까 협회가 뒤늦게 만든 게 한방이에요. 오히려 더 먼저 만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뒤늦게. 그리고 또 한방에 훅 가려고 말해요. 좀 그런데. 왜 한방이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들의 방이래. 한방이. 아, 영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 안 좋아. 직방, 다방 따라 있잖아요. 직방이 먼저 나왔죠. 직방 처음에 나올 때 광고 누가 했어, 직방. 그 유명한 사진, 뒤태, 이거 사진. 설현. 그게 직방 광고요.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실물 크게 해가지고 여자들 지나가면서 거기 사이즈해야 자기 몸매가 나오네 어쩌네 하면서 맨날 여자들 이렇게 같이 거기 맞춰 사진 찍는 거 많이 봤는데. 그거 유명했는데. 그거 만든 애가 젊은 애인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팔았거든요. 300 몇 억인가 주고 팔은.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박이잖아. 앱. 그리고 이제 다방이 나왔죠. 다방은 누가 광고해? 헤이리가 지금 하고. 지금, 근데 직방은 이제 외국계로 넘어갔어요, 그게. 외국 업체한테 판 거. 그래서 우리나라 광고 안 해. 근데 현재 이제 활용을 하는. 근데 다방은 계속 광고 나오죠. 헤이리가 요즘 그쪽이 좀 나오죠. 헤이리가 계속. 젊은 애들. 그래서 젊은 애들이 특히 대학생들 원룸 구하거나 이렇게 그 지방으로 대학 다니는 애들 좀 그러잖아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거의 다 그거 써. 그러니까 헤일이나 설현 얘네들 광고를 쓰는 거야. 비싼 돈 주고 그 애들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 다 여러분 회원 가입해야 돼 그거. 요즘 다. 그리고 한방도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 이제. 자 그리고 공제사업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보증 설정,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개공사들이 공제 여기 가입합니다. 왜? 협회 가니까. 자 그래서 비영리 사업으로 회원 간의 상호부족 그랬잖아요. 회원 간의 상호부족. 그러니까 공제가 그거예요. 공제료 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기금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사고 쳤다 그러면 거기서 대신 갚아주는 거다. 그게 이거예요. 일종의 십시일반. 자, 그리고 이제 수탁 업무는 이제 교육 업무와 시험 시행 업무인데 우리 교육 앞에서 배웠죠? 그런 시험 시행 업무도 우리 공인중개사 제도할 때 배웠죠. 아직은 위탁한 적은 없지만 위탁 받을 수는 있다. 자, 근데 주로 교육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닌 거 이런 게 시험이 나왔는데 뭐 우습죠? 자, 품질 개선하고 이거 두 개만 알면 돼. 정보 제공하고 공제사.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제사업이에요. 자,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 협회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나오면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 여기 공제사업에서. 자, 이건 꼭 알아놔야 돼.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거라는요. 아까 개공사 사고 쳤을 때 대신 갚아준다 이건데 자, 이건 비영리예요. 그러니까 공제료 걷어가지고 협회 지네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신 손해배상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다. 예전에 회원 간에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개모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말장난 좀 조심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공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제 규정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야 돼. 거기 체크하세요. 좀 진하게 돼 있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회원들로부터 공제료를 받는데 1인당 10만 원 해봐. 10만 명에 10만 원. 100억이에요, 100억.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국장한테 승인 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규정 내용인데요. 내용 다 볼 필요 없고요. 그 박스에 보면 기역, 리은, 디귿 있죠. 디귿만 보세요.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돼. 그러니까 공제료 걷어서 다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국토부에다가 맡겨놔야 돼. 그걸 책임 준비금인데 이게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급,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이 얼마? 100분의 10 체크. 공제료 거둔 것에 얼마? 10% 이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 준비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관리, 공제사업 관리. 자, 그럼 이건 뭐라고 했냐?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회를 운영하려면 운영 자금 필요하잖아요. 그럼 운영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없어. 영리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비 내야 돼, 회비. 한 달에 10,000원씩. 근데 그것도 안 내.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가입비 해가지고 목돈으로 받아.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르대요. 제가 저기 전라남도 광주 광해시에 오니까 거기는 80만 원. 가입비가. 또 어떤 데는 60만 원 막 이래. 최근에 뭐 100만 원 막 이런 거. 가입비. 그래야 운영을 하죠. 협회 운영하려면 홈페이지 운영해야 되지. 거기 직원들 월급 줘야 되지. 신문 만들어야 되지. 각종 정보 제공해야지 하니까 그런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공제로 이걸로 다 쓴 거야 지금까지. 그래서 돈이 없대. 공제료가 없대요. 말이 돼 안 돼. 해마다 100억씩 들어오는데 없대. 돈이 없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지네들 간부들 좀 횡령도 하고 말이야. 입법 로비 자금으로도 쓰고 막 그러니까 돈이 없어. 자, 그래서 자, 별도로 관리하라 그랬고요. 그 옆에 또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런데 함부로 이건 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긴다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라 이건데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비축해야지.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운용 실적을 공시해라. 자, 그러니까 공제로 거둔 건 얼마? 누가 사고 쳐서 대신 손해배상한 건 얼마? 부상권 행사해서 다시 회수한 거 얼마? 아니면 떼먹고 도망가니까 실손 처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 플러스만 실적을 공시 알려라 이 말이야.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거기 페이지 넘겨서 봅니다. 222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밑줄 하세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그 다음 또 밑줄. 어디에다?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다 공시합니다. 또는이 둘 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옆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도 해야 돼요. 자, 여기 공시 어디다 하고 게시 어디 하는지 구분하세요. 이거 바꿔치기에서 시험에 나와요. 자, 공시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고 게시는 홈페이지. 자, 그 박스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맨 밑으로 내려옵니다. 운영.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무래도 이건 돈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내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다른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박스 안에 기억 있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거. 거기만 체크. 그러니까 누가 사고 쳐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야, 돈 없다. 이거 먹고 떨어져.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100%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유지하라 이 말이야. 100분의 100이니까 100%죠. 그 다음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자, 큰 번호
조사, 검사. 그럼 이제 이렇게 공제사업을 똑바로 하는지 이제 조사, 검사를 하는데, 자, 이건 누가 하느냐? 이거 조심하세요. 금융감독 원작이 아닌데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장이 해야 되는데 돈 문제는 금융감독원이 얘네들이 전문가니까 시중은행 감독기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칼자루 쥐고 있잖아요. 금융감독원장 정도 되면요.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시중은행한테는 뭐라고 그러냐. 저승사자라고 불러요. 밑보이 막 과징금 몇백억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4대 칼자루 쥐는 사람이. 우리나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장 그리고 국세청장. 이번에 국세청장 이재명한테 엄청 까였죠. 일하라니까 법이 없대. 법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했더니만 그래도 법이 만들어지는 게 빠르다. 국회가 법을 만들려면 얼마 걸려?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다 아니까 이제 세워라 내워라니까 그 전에 먼저 하라니까 계속 법이 된다고 대답하니까 버럭 화내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없다고 손을 안 해 공무원들이. 탈세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탈세가. 그래서 그건 미리 잡으라고 지금 법 기다릴 수 없다고 빨리 하라고. 근데 법이 나와야 된다. 근데 공무원도 입장을 해. 법 없이 했다가 걸리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엄청 몸살이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공무원들이. 이 동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하면 뭐 원리 원칙 따져가지고 일을 안 하는데 좀 해야죠. 그래서 우리 대형 카페 그거 아시죠? 탈세 수단으로 쓰이는 거 대형 카페 양도세. 그러니까 양도세 양도세가 아니라 이제 증여세죠 일종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증여세 낼 돈으로 그거 지어주잖아. 그럼 돈 한 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탈세 목적으로 한 거 이제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건 진작 있어야지. 그런 거. 탈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외곽에 여기다 카페 하면 무슨 사람들이 찾아올 거 하는데 다 가 안 가. 다 찾아가고 있어 또 참. 시설이 좋은데 비싸긴 하는데 그래도 그 땅 사고 건물 짓고 그 돈이 나중에 이제 얼마 지나면 다 자기 것 되잖아요. 세금 합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쓰는데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지어질까 했는데 진짜로 몰랐는데 나중에 탈세 수단으로 쓰.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야 되는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한테 부탁해서 야 니네가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 혹시 공무원 계시면 흉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자는 얘기지. 혹시 그냥 또 정권 누구 편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제사업 개선 명령입니다. 자, 똑바로 안 하면 뭐다? 고쳐라 이거예요. 자, 그럼 무조건 이런 협회에 대한 명령은 다 누가 한다? 국장. 우리 협회는 무조건 국장. 그래서 너네 똑바로 못하면 고쳐라 이건데. 자, 이것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요. 개선 명령이냐 아니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거 외우고 말 것도 없어. 공제사업은 자, 돈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자산이란 말 들어가. 자산, 그 다음에 자산. 그리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요. 그러니까 업무 집행 방법이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실적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꿔라 이거예요. 이건 개선 명령 내립니다. 개선 명령. 자, 그래서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장 개선 명령 대상이 아는 거 그랬을 때. 자, 이거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막 외우라고 그러는데 저는 안 외워도 된다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자, 공개사 운영 개선 명령 대상이 아닌 거 해가지고 2, 3, 4, 5번 답이 뭐였냐면 공제사업 양도. 양도는 고치란 얘기예요. 때려치우란 거예요. 양도는 넘기란 얘기잖아요. 때려치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개선하고 맞아 안 맞아? 이건 공부 안 해도 맞추겠다. 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양도는 고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잖아. 때려치우란 얘기니까. 이런 걸 틀리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많이 틀린다는 거죠. 우리 현실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런 걸 맞추려고 이거 다 외워서 할 거냐고요. 그러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에 대한 제재. 자, 그럼 이제 공제 사업을 담당하는 임원이 또 엉망으로 일을 하네. 그럼 그 임원 징계 해임 요구할 수 있고요. 이들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 시정, 고쳐라. 시정 명령 내립니다. 자, 이런 명령은 다 누가 한다고요? 국장. 야, 똑바로 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생겼는데, 공제 사업을 하도 엉망으로 운영을 하니까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자, 설치입니다. 거기 밑줄 동그라미 하세요. 공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무의하고 시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업무 지평을 감독한다. 감독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둔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시무기관이고 감독기관이고 반드시 두어야 되는 필수기관이에요. 이거 시험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둔다예요. 그 다음에 시무의 감독사항인데 자, 이런 것들은 따로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성. 자, 여기 체크하세요. 자, 위원 몇 명으로 하냐면 맨 마지막 19명 이내 밑줄. 자, 19명 이내. 그럼 이제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이제 국토부 공무원 뭐 어쩌고저쩌고 외부 전문가들 영입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데 거기 2번에 그랬죠. 동그라미 2번, 3번에 해당하는 위원이다. 자, 2번, 3번은 뭐냐면 협회 측 인사를 얘기하는 거야. 협회 측 인사는 전체 숫자 3분의 1 미만으로 하라 그랬죠. 왜냐? 협회 측 인사가 많으면 지네들 끼리끼리 작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3분의 1 미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를 더 많이 영입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임기가 몇 년이냐? 2년입니다. 둘째 주 2년. 그런데 딱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 2년 밑줄하고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자기네끼리끼리 투표해서 뽑는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국장이 지명한다 이래요. 근데 국장이 지명이 아니라 투표해서. 자, 그 다음 회의입니다. 자, 뭐든지 위원장이 회의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없으면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으면 직무를 대신하겠죠. 3번. 어떤 회의든 제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이렇게 합니다. 국회도 그래요. 어디나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시무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정한다. 이런 것도 다 어떤 조직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간사. 간사와 서기 한 명씩 두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실무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 대한 감독. 아까 감독이 앞쪽에 있었죠. 자, 감독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 219페이지. 219페이지.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돼요. 협회에 대한 감독은 다 누가냐? 국장입니다. 무조건 국장 협회는. 그러니까 주사무소, 지부, 지회 포함해서 무조건 다 누가 한다? 국장입니다. 자, 나머지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이 한다 이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협회, 자, 다 국장이 합니다. 자, 프린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개공사가 등록을 했어요. 그럼 보증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한다? 그렇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한다? 설치 신고 전. 이거도 등록할 때도 나왔고요. 그 다음 보증을 설정한 개공사가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 자, 언제까지 하라고? 변경 바꾸는 거는
효력 기간 중에 그 전에 설정한 보증 효력 기간. 효력이 살아있을 때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다음. 자, 이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죠. 자, 언제?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증 관련 사항 설명도 하거나가 아니라. 그리고 사본도 요구해라. 4번. 자, 우리 예치 공고 제도네. 예치 공고. 자, 예치 공고는요. 언제까지 맡긴다고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누구 명의로? 그 개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명의로 한다고 그랬죠? 그다음. 자, 중개 보수입니다. 자, 주택에 대한 보수네요. 주택은 자, 국토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뭘로? 시도조례. 시도조례죠. 주택은. 그 다음 주택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어디 조례? 사무소가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자,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얼마? 85 이하여죠. 그리고 매매 교환은 얼마? 0.5. 임대차 등은 0.4. 오피스텔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 자, 임대차입니다. 보증금이 차임이 있을 때 월 단위 차임액에 얼마를 곱해라? 100.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금액이 얼마 미만으로 나왔을 때 5천 미만으로 나왔을 땐 다시 얼마를 곱해라? 그렇죠. 70을 곱해라. 자, 협회를 구성할 때 회원 몇 명이 모여서 정관? 300. 그리고 창립 총회 때는 몇 명? 600. 그런 다음에 국장한테 인가를 받고요.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 등기를 해야 성립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그럼 이제 신고센터로부터 요청을 받아요. 그럼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언제까지 통보해준다? 10일? 네, 10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자, 이제 1월 지나서 다음 주 우리 2월이에요. 시간 빨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영부영 하다가는 진짜 이제 나중에 너무 시간이 쫓겨요.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열심히 좀 해놓자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예.